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문이과 통합체제로 치러지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6년 만에 가장 높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부터 입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만기입니다. 네, 저희 해마다 이제 수능이 끝나면은 문제가 쉬웠다, 어려웠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죠. 출제위원장의 이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개별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체감 난이도는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다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수능 시험 난도를 얘기할 때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수능은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지만 대체로 뜨거운 수능이었다. 그러니까 핫팩을 가진 것 정도의 뜨거운 수능이었다. 예년과 비슷했지만 그렇게 쉬운 수능을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죠. 아까 우리 시작 전에 하멘코께서는 국어 영역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웠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 수능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쉬웠다. 그리고 EBS 체감 연계율 자체가 51%밖에 안 되지만 EBS 교재를 본 사람들은 쉽게 풀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은 대체로 국어를 볼 때까지는 마음 편하게 시험 봤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전언을 듣기로는 1교시 끝나고는 떠드는 수험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2교시 끝나고는 교실이 조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1교시가 확실히 쉬운 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과목별로 좀 이 난이도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만 네. 저희 앞서 저희 기자 리포터에서는 국어는 예년보다 좀 쉬운 편이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어려웠다 이랬어요. 그렇죠. 수학은 어떻게 내도 어려운 것이 분명한 과목인데 예. 일단은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 과목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고 선택은 좀 평이하게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많은 입시기관들이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얘기했지만 지난해 수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신 올해 수능 수학도 어려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언론기관에 배포가 되고 있는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푼 것이 아니라 교사나 학원 강사가 풀어서 느낌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일 아침이 되면 얼마든지 그 양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출제 당국이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EBS 연계가 이제 그 옛날에는 간접 연계라고 그래서 그냥 지문 비슷한 걸 따왔지만 지금은 연계는 확실하게 연계를 시켜주었다는 건데 지금 영어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입시기관은 좀 쉬웠다. 네. 어떤 기관은 어려웠다. 어떤 게 비슷하다 얘기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듣기 평가가 좀 어려워서요. 대체로 지난해보다 어렵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어려운 건 아닌데 쉽다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지금 영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입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과목은 결국 수학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수학이죠. 왜냐하면 국어에서 변별력이 최상위권에서 사라지게 되면 남는 거는 수학인 이유가 영어는 절대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수학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입시는 총점으로 가는 거지 특정 과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점수가 다 좋은 학생들이 좋은 데 가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 통합 점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작년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생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불리가 생길 겁니다. 네. 특히 이제 평가원장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수의 그 점수를 내는 방법상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평균 집단을 내서 조정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하면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점수를 받아도 그 과목 선택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말씀인 즉슨
이게 뭐 해소할 길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이 수능 문제 내는 출제 방식의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그럼 뭐 조정 내년도 점수-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중2까지 이 제도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그때까지는 과목별 유불리가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해소할 길이 없는데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수험생들이 쉬운 과목으로 몰리기 때문에 학문의 편중 현상이 생겨서 상당히 지금 이런 문제가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난제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난제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높은 성적을 받은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인문 계열로 또 진학하는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작년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었었는데 올해도 똑같을 겁니다. 어쩌면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심화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과 수험생들이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과탐의 표점의 우수성을 가지고 문과로 가면 대학의 그 수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져서 아마 올해도 그렇게 문과 침공은 여전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그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문이과 이제 통합 그 수능이라는 특성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 과목 같은 경우가 많이 좀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이제 응시한 학생들이 좀 유리하게 매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 사이에 어떤 이런 그 유불리의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입시에도 그리고 전반적인 그 대학의 학과 운영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이게 사실은 거시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연계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인문계 학과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적성에 또 안 맞을 겁니다. 그러면 반수를 하게 되고 결국 인문학의 위기를 또 가져오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건데, 문제는 이 제도가 그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조만간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미적분이 또는 기하가 확률과 통계보다 어려운 과목이니까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좋은 점수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문과 이과라는 용어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 그 확률과 통계 선택자, 미적분 기하 선택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부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 겁니다. 네, 수능 제도에 조금 뭐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그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이 30%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26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정시 모집에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변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재수나 반수의 길을 택하게 된 이유도 문과 침공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대학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대학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졸업생들의 성적이 대부분 상위권이 많아요. 그럼 결국은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친구들의 학력이 저하가 돼 있는 데다가 졸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욱더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수능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지도 교사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수험생들, 부모님들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입시 전략 어떻게 가져갈 건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입시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수능 시험 성적이 12월 9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수시 모집 기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지원한 수시 모집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아마 오늘 이 시간서부터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엄청난 고민이 들어올 게 뭐냐면 내가 논술고사를 보러 갈지 말지, 면접시험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게 고민일 겁니다. 그럴 때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서 웬만하면 접수했던 대학에 시험 보러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계 UA 교육평가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